야, 지금이라도 안개 어디야? 됐죠? 자, 일단 양변을 먼저 R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우변이야 뭐 R에 관한 식이니까 그냥 2분의 1이 되겠지만, 좌변 같은 경우는 세타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세타에 관한 식이어서 먼저 세타에 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세타의 R에 대한 변화 비율을 바로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델타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속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d 세타 dr 이퀄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한 다음에 d 세타 dr은요.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R에 1을 대입한 값을 구해야 되죠. 즉 d 세타 dr R 이퀄 1 요거 구해야 됩니다. R이 1일 때요. 요 세타 값이 어떻게 될까? 이 값이 어떻게 될까? R이 1일 때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2분의 1이 되고, 이때 세타 값을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R이 1일 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되죠? 6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2분의 세타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도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면 이게 2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이게 요 값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이고요. 답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입니다. 그죠? 이건 간단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13-2번) 보자. 13-2번 그림 4는요. 중심이 원점 O이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1인 반원하고 그 다음에 2,0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반원이 있죠. 이렇게 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자, 여기에 어떤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이 반원 1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때 요 점에서 요 점이 S죠. S에서 P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P에서부터 요 길이가 1인데 요 길이가 1만큼 그대로 Y축에 평행하게 올라간 지점 요 지점이 Q예요. 그래서 Q까지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각 요 각입니다. 각 Q PSQ 요 각이 최소일 때 P의 좌표를 구하라. 알겠죠? 너희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나왔고 어떤 각이 최대다, 최소다 라고 할 때는요. 그 각하고 관련된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는 상황이면 어때요? 변들끼리의 관계에 코사인 법칙 쓰면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쓴다고 치면 대변의 길이가 일정할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이 이렇게 있고 뭐 이 길이가 가령 1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각이 최대가 된다는 상황은 사인 세타 분의 1이요. 뭐 2R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자 사인 세타가 2R분의 1이니까 요게 변하면 요것도 변할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떻게 돼야겠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사인 세타가 최대가 돼야 되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저 외접원이 어떻게 돼야 되죠? 최소가 돼야 되죠.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길이의 관계로 바꿔줘서 최대 최소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고요.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 값이 커지면 탄젠트 세타 함수값도 커지죠.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적어도 증가하니까. 알겠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 각을 어떻게 어떤 함수로 저 각에 대해서 어떤 함수 어떤 삼각비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요런 조건일 때 이 각이 가장 작아질 때의 P의 좌표를 결국은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가 돼야겠어요? P의 위치를 정하는 거에 돼야겠죠. 그지? P의 위치를 정하는데 그 변수가 써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걸 변수로 일단 놓아볼래요? 어떤 걸 변수로 놓아볼래? 오늘부터 열심히 어떤 거? 요거 그죠? 특히 저기는 또 왜 저래? 응? 정신 못 차리지 또. 이 반원 위로 움직이니까 요게 매개 변수로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지? 원 위로 움직이는 운동은 다 저렇게 중심각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P의 좌표를 일단 이렇게 한번 놓아봤거든요. 그럼 Q의 좌표 어떻게 되게요? Q의 좌표 어떻게 되겠어? 일단 X 성분은 코사인 세타 맞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Y 성분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좌표가 나와버렸네?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각을 끼고 있는 삼각비를 표현을 하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 뭐가 더 유리할까요? 어차피 이 각 끼고 있는 삼각비 역할은 뭐 사인 아니면 코사인 아니면 탄젠트잖아.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봐. 코사인 하나 나왔죠. 야,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은 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삼각형 외접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삼각형 외접원을 생각해야 되고 이 삼각형에 봐봐요. 만약에 사인을 먼저 생각을 했다 치자. 그러면 요 각을 우리 뭐라고 할까? T라고 한번 해봅시다. T라고 하고요. 그럼 이 각 T에 대해서 sin T분의 1이 2R 될 거니까 sin T가 2R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각이 가장 커지려고 하면 최소가 되려고 하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 크기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 와야 돼요. 맞지? 누가? P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가장 커지는 위치에 와야 돼요. 그 위치를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니 너? 못 찾겠는데 솔직히 잘? 어떤 특정한 봐봐요. 생각해봐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얘 P를 옮겨가면서 막 만들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가장 커지는 위치가 어디쯤일까? 한 이쯤일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딘지 알겠냐?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일단 이거 패스. 별로 좋지 않아. 그 다음 뭐 해볼까? 아까 저기 네가 뭐랬지? 코사인 누가 코사인 했는데?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T는 뭐예요? 요 길이를 전부 다 루트로 표현해야 되죠. 봐봐요. 요 길이가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변들 길이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2, 0이니까요. 루트에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분의 뭐요? 요거 곱하기에 또 여기 곱하기에 요거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제곱 요 위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또 제곱 하고 마이너스 1 제곱 할래? 이거 미분할래? 하고 싶어? 아니 별로죠 이거 진짜 별로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적의 상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남은 거 탄젠트. 그래 탄젠트. 탄젠트를 한번 시도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희원이 지금 졸리는구나. 애쓴다. 졸리지 너 지금 안 잘라고 엄청 애쓰고 있네. 눈에 힘주고 알파 그죠? 요각 t니까 t는 요각 두 개를 빼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어떤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탄젠트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해서 탄젠트 함수값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탄젠트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니까 탄젠트 함수값도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해봐. 답까지 끝까지 가세요. 답까지 끝까지.
다 풀었어? 빨리빨리 풀어요. 역시 찍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죠. 역시나 예, 찍을 수 없어요. 예? 논술은 절대 찍을 수 없어. 여기 풀었어?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역시나 탄젠트로 풀 때요. 요거 탄젠트로 풀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의 예각을 알파로 두면 길이분의 길이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즉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만약에 혹시 너희들이 알파 각을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기준으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로 잡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느냐? 탄젠트 알파는 이 경우라면 기울기가 됩니다. 어떤 기울기가 되냐? QS의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는 조금 다르겠죠.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렇게 구한 거랑 이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딱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막 혼돈해서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예. 그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로 갈 겁니다. 길이로. 따라서
2 코사인 세타분의 그 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밑변분의 높이 얘도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로 접근을 하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의 탄젠트 값이고요. 따라서 덧셈 정리로 정리를 쭉 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이 시계값이 최소면 세타도 당연히 최소가 되죠. 그지? 예. 아, 세타가 아니라 요각.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같이 최소가 되죠. 요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F 세타가 최소면요. F 세타가 최소면 어떤 각 PSQ가 최소가 된다. 요런 말들을 꼭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들은 보면 수식만 쭉 나열하고 그 수식의 취지는 전혀 안 써. 그게 좀 문제야. 알겠죠? 이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었다 라는 말을 짧게라도 써주면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고요. 그리고요. 미분한테 저처럼 이렇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약자로 S나 C로 쓰는 거는 그냥 네가 계산할 때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여기 계산해 있어가지고 요 정도 이거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요 마지막에 요 정도의 결과는 사실은 정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줄여서 쓰는 거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질 건데, 그 값을 가지게 하는 세타 값은 세타 값은 이게 만족하고요. 추가로 이 식도 만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지우면 되겠죠. 근데 사인을 죽일 거냐 코사인을 죽일 거냐 고민이 약간 되잖아요. 근데 세타가 봐봐요. 반원위로 움직이니까 적어도 코사인 세타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타가 이렇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요. 뭐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요. 사인 세타 값은 0보다 크나 같죠. 이쪽 반원이니까. 따라서 코사인을 죽이는 게 조금 더 부호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죽여서 방정식 풀어두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아까 죽였던 자리에 다시 넣어서 살리면 되죠. 이렇게 됐죠? 이게 답입니다. 정리하세요 빨리. 유튜브에서 봤는데 타이레놀은 왜 통증이 없어지는지를 모른다며. 정확한 기전을 모른대요. 뭐 다른 약들은 그 기전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뭐 호르몬을 억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거 잘 모른대요. 그냥 진통 효과는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기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사실. 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3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9페이지로 갑니다. 자, 39페이지 문제 1번 있잖아요. 문제 1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운동하는 좌표를 어떤 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원운동하고 있는 좌표를 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종의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사이클로이드고요. 아마 이게 내 기억이 맞다면 뭐였더라?
페타사이클로이드인가? 뭐 파라사이클로이드 모르겠다. 하여튼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곡면을 따라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이클로이드긴 한데 직선이 아니라 곡면을 따라서 돌리는 사이클로이드예요. 자, 어쨌든 그 문제 잘 읽어보시고 P점 거기 조그만 원에서 최초의 출발점 4,0에서 출발해서 굴렸을 때 그 조그만 원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좌표를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그게 이렇게 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결국 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각을 기준으로 그 친구를 표현을 할 거냐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있어요. 요 4인 원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최초의 중심이 여기 3,0이었던 요런 원이 일단 여기 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점 있죠. 요 점 조그만 원에서 이 지점 4,0이었던 이 지점이 이렇게 굴리면 움직일 거예요. 여기다 표시를 하면 움직일 거야. 움직였을 때 그러면 얘의 중심이 한 요만큼 와가지고 접점이 한 요 정도 생겼을 때 생각합시다. 접점이 한 요 정도 생겼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올려볼까? 너무 반만 딱 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접점일 때는 한 요쯤 해서 여기까지가 지름이겠죠. 지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때 자 한번 상대적으로 위치를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알겠어? 얘가요 이렇게 돌리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그지? 이쪽 방향으로 말려 올라갈 텐데 그러면 요 접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말려 올라간다는 실제로 맞물려서 돌아간 길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가 사실은 이 원이 그대로 맞물려서 간 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백했을 때 그대로 다시 이빨 맞춰보면 요 길이만큼 여기서 이 실을 여기다 다시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감으면 한 요 정도쯤? 얼추 이 정도쯤 되겠죠. 안 그래요? 요렇게 다시 굴리면 요 길이와 요 길이 두 개가 같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T라고 하고요. 여기를 아까 A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5면 여기를 5원이라고 한번 해볼까? 5원. 그러면 여기를 P. 자, 이만큼 왔을 때 P. 요 위치예요. 자, 이제 매개 변수를 뭘로 정할까요? 뭘 기준으로? 여기가 어떤 각도로? 누구 각도로? 이 호 있죠? 이 호의 길이와 같다는 게 가장 핵심이야. 사이클로이드에서는. 알겠죠? 이 맞물려 돌아간 길이를 기준으로 풀려고 하면 요 호에 대응되는 이 각을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각을 매개변수 세타로 놓습니다. 됐죠? 그러면 O1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O1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3 그죠? 여기서까지 반지름 3이죠? 그러니까 3 코사인 세타 콤마
3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지? 자, 이때 상대적으로 요 O1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위치가 있는 셈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시초선으로 보고 얘를 시초선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P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얘가 O1 프라임이 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으로 P 프라임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돼요? 요거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P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해됐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야, 그럼 이 각이 어떻게 되겠냐? 요거 시초선으로 봤을 때 이 각 얼마게요? 저 각 얼마게요? 아이, 강민, 거기 성분 분석을 왜 하고 있니? 지금 거기서 그거를, 자, 세타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의 길이 보세요. 이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호 몇 세타? 4세타죠. 맞지? 그러면 여기 이 조그만 원에서도 이 원에서도 호 PT는 역시 똑같이 4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있죠. 접점에서부터 요 부분을 뭐라고 할까? 여기를 TS라고 할 때, 요 끝을 S라고 할 때 TOS 이거 얼마예요? 세타겠죠. 따라서 어떤 각 POS는 뭐가 된다? 4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 3세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 P의 위치는요. 자, P의 위치는 얘를 0,0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P 프라임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단절 길이가 1이니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3세타예요. 요게 마이너스 3, 이게 3세타, 크기로 따지면 3세타니까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3세타 콤마 사인 마이너스 3세타인데 요거를 각 변환을 해주면 코사인 3세타가 되고요.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니까 사인 3세타가 마이너스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얘를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P가 되려면 얘를 얼마만큼? 저 O1의 위치 3 코사인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3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요거 얘는 마이너스 3세 사인 3세타에다가 위로 얼마만큼? O1의 Y 성분만큼 옮겨줘야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먼저 뭘 구하라고 했나요? 지금 여기까지 했네요. 요거를 X 성분, 얘를 Y 성분으로 했을 때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뭐로 표현을 했죠? 세타로 매개변수로 표현을 했지. 됐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dy dx. x와 y, 만약에 있잖아요. x와 y에 직접적으로 세타를 소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x, y 간의 직접적인 관계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거 세타 바로 소구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매개변수 미분을 해야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 분자에는 마이너스 3의 코사인 3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의 코사인 사인 3세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3에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약분하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죠. 됐지?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왔다고 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이 추가로 있다고 쳐봐요. 문제에서 배각 공식을 활용해서 코사인 3세타를 세타로 그 다음에 사인 3세타를 세타로 네. 그러네. 쏘리. 이거 플러스요. 땡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됐다고 해요. 요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알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시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삼배각 공식을 제시문으로 줄 수도 있고요. 알았죠? 자, 유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유도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시죠. 자, 코사인 3세타는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세타 여서 배각 공식에 의해서 코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통일은 누구로 통일하냐면 코사인 세타로 통일할 거예요. 코사인 통일 버전. 얘 버전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코사인 통일 버전은 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둘 쌓고 되는데 여기 사인 또 있으니까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통일할 수 있겠네. 그러면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4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거 왜 외우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쓸모가 별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옛날에 다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인 3세타는 사인 2세타 플러스 세타로 나누고요. 쌓고 코사니까 최근에도 아마 3년 전이었나?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도 이거 유도하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쌓고 코사 이렇게 되고요. 자, 사인 통일 버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사인 통일 버전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야 되니까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의 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자, 이거를 반영을 한번 해봅시다. 저기다 반영을 해주면 이 값이 이렇게 변해요. 코사인 3세타는 4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또 추가로 있죠. 그 다음 사인 3세타는 이걸로 바뀌고요.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세타 따라서 뭐요? 4 다 약분하고요. 4 다 약분되고요.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약분할 거 약분 때려주면 뭐야? 아이고 이거 뭐가 빠졌다. 이거 코사인 제곱 돼야 되죠. 따라서 얘는요 사인 위로 올라가고 코사인 밑으로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돼서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아주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특별히 간단히 하라 이런 말 없으면 여기서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네? 아니 뭐 벌써 왜 벌써 시작 왜 그런 눈으로 봐? 아니 지금 왜 그러니? 좀 빨리 쉬어줄까? 예, 좀. 네? 우리 거의 한 번 어중간한 한 2번 쉬지 않나? 거의 대부분? 거의 두 번 쉬지 않았나? 네. 좀 쉬어요 그러면. 빨리 자. 자.